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시죠? 칼을 대는 순간 사각, 한 입 베어 물면 바삭, 달콤한 소스에 찍고 양배추까지 곁들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돈가스는 일본 음식이지. 그런데 돈가스가 처음부터 일본에서 갑자기 탄생한 음식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돈가스는 일본에서 완성됐지만 그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유럽의 커틀린 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가스의 원조는 유럽일까요? 일본일까요? 돈가스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돈가스를 먹었고, 한국 돈가스의 원조는 어느 식당일까요? 오늘은 돼지고기 한 장에 빵가루를 묻혀놓고 유럽과 일본, 한국으로 간 돈가스의 바삭한 족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삭한 한 장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라와 시대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유럽의 고기 요리는 어떻게 일본식 돈가스로 변했고, 또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먼저 돈가스의 먼 조상을 만나러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비너 슈니첼이라는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를 얇게 두드린 다음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입혀 기름이나 버터에 지져내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얇게 만들기 위해 망치로 두드립니다. 탕탕탕. 요리를 만드는 건지 아래층에 복수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가스의 원조를 무조건 오스트리아의 슈니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 여러 지역에는 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굽거나 지지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가스의 직접적인 뿌리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은 프랑스어 코틀레트입니다. 코틀레트는 원래 갈비뼈가 붙은 고기 조각을 뜻했습니다. 이 말이 영어권에서 커틀릿이 되고 일본에서는 카츠레츠로 불렸습니다. 코틀레트, 커틀릿, 카츠레츠. 음식은 같은데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이름이 바뀐 셈입니다. 이 커틀릿 문화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대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뿐 아니라 옷차림과 음식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72년에는 메이지 천황이 쇠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서양식 육식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그전까지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멧돼지나 사슴 같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다만 서양식 육류 요리는 당시 많은 일본인에게 낯설었습니다. 버터 냄새가 진한 송아지고기 요리를 그대로 내놓으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일본 요리사들은 서양 요리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밥과 젓가락에 어울리도록 일본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분야가 요쇼쿠입니다. 일본식 서양 요리라는 뜻입니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고로케, 하이라이스, 카츠레츠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식 돈가스의 원형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도쿄 긴자의 양식당 렌가테이입니다. 렌가테이는 1895년에 문을 연 서양 요리 전문점입니다. 당시 유럽식 커틀릿은 빵가루를 입힌 고기를 팬에서 버터나 기름으로 익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한 장씩 조리해야 했고 일본인에게는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렌가테이의 요리사들은 일본의 덴푸라 조리법을 응용했습니다. 팬에서 조금씩 지지는 대신 많은 기름에 넣어 튀긴 것입니다. 프랑스식 커틀릿과 일본식 튀김 기술이 한 주방에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고기를 기름에 튀기자 겉은 더 바삭해지고 속은 촉촉하게 익었습니다. 입자가 크고 부드러운 빵가루를 사용하면서 튀김옷도 풍성해졌습니다. 송아지고기 대신 비교적 구하기 쉬운 돼지고기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 렌가테이는 포크 커틀릿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음식의 개발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기다 모토지로입니다. 하지만 기다 모토지로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가스를 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의 커틀릿을 바탕으로 렌가테이의 요리사들이 일본식 조리법을 적용하고 계속 개선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가스의 조상은 유럽의 코틀레트와 커틀릿입니다. 오늘날 일본식 돈가스의 원형을 만든 대표적인 식당은
도쿄의 렌가테이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다 모토지로가 중요한 인물로 언급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포크 커틀릿은 빵과 함께 나왔고 지금처럼 양배추채가 당연히 붙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자나 당근처럼 익힌 채소를 곁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익힌 채소 대신 준비하기 쉽고 기름진 튀김과도 잘 어울리는 양배추채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돈가스 한 입, 양배추 한 입, 다시 돈가스 두 입, 그리고 양배추는 아주 조금. 그래도 오늘 채소를 먹었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미리 썰어내는 방식도 일본식 돈가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양식 커틀릿은 손님이 포크와 나이프로 잘라 먹습니다. 반면 일본식 돈가스는 주방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손님은 젓가락으로 한 점씩 집어 밥과 된장국, 양배추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돼지고기를 뜻하는 말과 카츠레츠를 줄인 카츠가 합쳐져 톤카츠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돈가스 또는 돈가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뜻을 풀면 돼지고기 커틀릿입니다. 돼지고기입니다. 튀겼습니다. 이름도 바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돈가스는 언제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한국에서 커틀릿 계열 음식이 기록에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1924년 이용기가 펴낸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에는 가슬네스라는 서양 요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고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 기름에 지지는 조리법이었습니다. 지금의 돼지고기 돈가스와 완전히 같은 음식은 아니지만 당시 한반도에 커틀릿 계열 요리가 알려져 있었다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후 1951년 신문에서는 음식점 메뉴로 돈가스라는 이름이 확인되고 1960년대에는 여러 양식당에서 돈가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돈가스 식당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는 조심해서 답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커틀릿, 포크 커틀릿, 가슬네스, 돈가스처럼 여러 이름이 섞여 사용됐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도 충분하지 않아 최초의 식당을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곳은 1925년 경성역에 문을 연 서울역 그릴입니다. 서울역 그릴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경양식당으로 소개되며 돈가스와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서양식 메뉴를 일찍 선보인 대표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그릴이 오늘날의 한국식 왕돈가스를 처음 개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는 이후 여러 경양식당에서 오랜 시간 변형되며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한국식 경양식 돈가스는 일본식 돈가스와 모습이 꽤 다릅니다. 고기는 얇고 넓습니다. 접시보다 커 보일 정도로 펼쳐집니다. 소스는 따로 찍지 않고 처음부터 가득 뿌려집니다. 옆에는 밥 한 덩이, 양배추 샐러드, 단무지나 깍두기, 그리고 돈가스가 나오기 전에는 크림 수프가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이 수프가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빵까지 나오면 더 긴장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승진하셨나? 이런 경양식 돈가스는 1960년대 이후 도시의 경양식당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특별한 날 먹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가 됐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생일이나 부모님의 월급날에 가족이 함께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물어봅니다. 빵으로 드릴까요? 밥으로 드릴까요? 빵을 고르면 세련돼 보이고 밥을 고르면 든든합니다. 잠시 고민하지만 결국 밥을 고릅니다. 한국인은 중요한 순간에도 탄수화물 앞에서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돈가스는 고기를 망치로 두드려 얇고 넓게 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탕탕탕. 고기의 두께는 줄어들지만 면적은 점점 커집니다. 고기는 얇아졌지만 손님의 행복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달콤하고 걸쭉한 소스를 처음부터 듬뿍 뿌립니다. 처음에는 바삭합니다. 조금 지나면 촉촉해집니다. 마지막 조각은 소스를 잔뜩 머금습니다. 한 접시에서 튀김의 일생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산 왕돈가스가 한국 돈가스의 원조일까요? 많은 사람이 남산을 한국 왕돈가스의 탄생지처럼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돈가스는 남산 돈가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조리서와 신문, 양식당 메뉴에 등장했습니다. 남산 돈가스가 한국 돈가스를 처음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크고 얇은 돈가스에 수프와 밥, 깍두기, 고추와 쌈장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하나의 상징이 된 음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남산 일대의 기사식당과 관광식당에서 넓은 돈가스를 판매하면서 남산 왕돈가스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돈가스 옆에 고추와 쌈장까지 등장하면 이 음식이 어느 나라에 도착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은 포크를 내려놓고 일본 사람은 양배추를 바라보고 한국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고추를 쌈장에 찍습니다. 완벽한 현지화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가스의 먼 조상은 유럽의 코틀레트와 커틀릿 계열 음식입니다. 오늘날 일본식 돈가스의 원형은 1899년 도쿄 긴자의 렌가테이가 판매한 포크 커틀릿으로 보는 견해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다모 토지로가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지만 돈가스는 한 사람의 단독 발명품이라기보다 유럽식 커틀릿을 일본식으로 개량한 결과입니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커틀릿 계열 음식이 알려졌고 1924년 조리서에도 관련 조리법이 등장합니다. 1925년에 문을 연 서울역 그릴은 한국에서 서양식 요리를 일찍 선보인 대표적인 경양식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넓고 얇은 한국식 경양식 돈가스를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식당이 처음 만들었다고 확정할 기록은 부족합니다. 한국식 돈가스는 여러 경양식당과 기사식당에서 수십 년 동안 변형되며 완성됐습니다. 유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일본에서 바삭하게 튀겨지고 한국에서 접시 크기까지 커진 음식, 돈가스는 단순한 돼지고기 튀김이 아닙니다. 유럽과 일본과 한국이 100년 넘게 함께 만든 글로벌 음식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돈가스를 먹을 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19세기 유럽에서 말이야. 하지만 너무 오래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설명이 끝나기 전에 옆 사람이 여러분의 돈가스를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의 역사는 길게, 설명은 짧게. 돈가스는 바삭할 때. 여러분은 두툼하고 바삭한 일본식 돈가스와 소스를 듬뿍 뿌린 넓고 얇은 한국식 경양식 돈가스 중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자주 먹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잘 몰랐던 음식의 탄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하루 보내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